이걸 읽어줘라라고 한다면 얘는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다라고 읽어요.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 그런데 우리가 쓰는 수는 0부터 9까지라는 10개의 숫자로 어떤 값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밑이 10이 된다면 밑이 이 값이 10이 되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 왜요? 로그가 생겨난 이유는 복잡한 지수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였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너 1년에 뭐 50%의 이자를 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아예 안 된다. 우리 그냥 10%로 협의를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티격태격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 서로 이렇게 협상을 했어. 그러면 17.2%로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년에 17.2%의 이율을 내서 돈을 빌린 거야. 320만 원을. 그러면 이게 1년이 지났어.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 320 곱하기 17.2%니까 1.172를 곱하면 되는데 5년 뒤에 갚는다면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을 하겠지만 계산기가 없다면 우리 그걸 어찌 계산할 거냐는 거죠. 실제 계산하는 것은 320만 원을 17.2%니까 1.172의 5제곱만큼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힘드니까 뭐를 이용하는 거야?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그가 생긴 거라고.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수들의 체계는 10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를 특별 대우해서 걔를 상용 로그다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10을 생략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요? x의 상용 로그다 라고 읽어주잖아. x의 상용 로그. 그런데 이러한 로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수 x가 a 곱하기 10의 n제곱일 때 라고 가정을 하고 단 이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냐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보단 작은 숫자다. 그리고 n은 어떤 숫자냐? 이 n은 정수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보자 이거죠.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주어진 이 값은 어떻게 바뀔까? 로그 x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은 n이니까 n 더하기 로그 a가 되고 이 n의 값은 뭐다? 정수죠. n은 정수. 그리고 로그 a는 a가 1과 10 사이 값이니까 로그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숫자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로그의 값을 표현할 때는 정수 플러스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내야 돼. 왜? 로그는 이러한 지수의 형태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이 형태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값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파생되는 시점이 이 값으로부터 얘가 정의가 되었다. 우리가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x의 값이 진수가 어떤 꼴인지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 x의 값을 구했어. 그럼 걔가 마이너스 2.3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란 얘기야? 얘를 정수와 0과 1 사이 값으로 고치려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7 이렇게 바꿔야 됐었죠. 실제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계산을 그동안 했었고요. 다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자. 로그 8.15의 값을 실제로 구해주면 0.911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런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로그 81.5의 값을 구하면 우리는 주어진 시점을 값을 a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표현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81.5는요 a 8.15죠?
1과 10 사이 값. 그럼 얘는 8.15 곱하기 10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를 쪼개버리면 뭐가 돼? 로그 10은 1이죠. 더하기 로그 8.15 이렇게 돼서 주어진 값은 1.9112가 나오네요. 그러면 로그 81500을 구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8.15에다가 8.15, 즉 8.15에다가 10을 하나, 둘, 셋, 4번 곱해야 되네요. 10의 4제곱 이하. 그럼 주어진 숫자는 값은 뭐야? 로그 10의 4제곱은 4 플러스 로그 8.15는 0.9112. 그러니까 4.9112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로그 0.0000815를 구하면, 그럼 얘는 로그 8.15에다가 그 다음에 8.15에다가 10을 하나, 둘, 셋, 넷, 5번 나눠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뭐다? 마이너스 5 플러스 0.91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9112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5 더하기 로그 8.15 0.9112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첫 번째는 이 숫자가 5자리 숫자다. 진수가 5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은 4가 되는구나. 얘는 진수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5번째 소수점 아래 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x라는 값이 n자리 숫자면, x가 n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은 뭐인 거야? n-1인 거죠. 또는 이 로그 x의 정수가 부분이 n이면 이 x는 뭐다? n 플러스 1자리 숫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헷갈리지 않게끔 만드셔야 돼요. 계속 풀면서 계속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끔 만드시고, 혹시라도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귀납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로그 10의 값은 1이야. 로그 100의 값은 2야. 로그 1000은 3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값보다 진수가 3자리 숫자면, 그럼 정수 부분은 두 값 사이니까 2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수가 3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은 2인 거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서 걔를 확장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럼 두 번째, 이제는 81500, 815 이와 같이 진수들이 숫자 배열이 같으면 뭐가 같은 거다? 소수 부분이 같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럼 역으로 어떤 로그의 값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들은 숫자 배열이 같은 거야. 맞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떤 로그의 x의 값을 구했더니만 이 로그의 x의 값이 3.45가 나왔다고 치자. 3.45. 그런데 우리는 로그 2의 값은 대략 알고 있거든. 0.3010이다. 로그 3의 값도 알고 있거든. 0.4771. 몰라도 문제에 주어지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그 x가 정수 부분이 3이니까 그럼 x는 뭐란 얘기야? 몇 자리 숫자인 거야? 4자리 숫자인 거죠. 그렇죠?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자릿수니까 x는 4자리 숫자야. 그럼 두 번째, 소수 부분이 0.45야. 근데 그 0.45는 뭐다?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x는 뭐다?
제일 처음에 2로 시작하는 네 자리 숫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좀 천천히 다시 개념을 짚어나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3-1번부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살짝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놀지 말아주시고 3-1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까먹으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좀 개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들은 만져주면서 좀 천천히 해볼게요. 3-1번. 자, 로그 2의 값은 0.301령이 돼요. 로그 2는 0.301령이다. 그 다음에 로그 3의 값을 구했더니만 0.4771이다. 이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 6의 100제곱이 몇 자리 숫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그 6의 100제곱을 x다라고 먼저 생각을 할게요. 6의 100제곱을.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야? 로그를 이용하는 거죠. 양변의 로그를 씁니다. 그러면 양변의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x는 로그 6의 100제곱이고요. 이것은 100 곱하기 로그 6인데 로그 6은 뭐니?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 곱하기 두 개를 더했다 0.7781이 되고 그것은 77.81인 거야. 그러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77이니까 이 x는 몇 자리 숫자인 거다? 78자리 숫자인 거죠. 맞죠? 왜 78자리 숫자인 거야? 실제 지수로 고쳐보면은 x는 10의 77.81제곱인 거잖아요. 10의 77제곱은 78자리 숫자의 제일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x는 그러면 10의 77제곱보다는 크고 10의 78제곱보다는 작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뭐다? 78자리 숫자인 거라고.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지는 않잖아. 그냥 뭐만 보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77이니까 x는 뭐다?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78자리 숫자입니다 라고 바로 말해야 되는 거죠. 지수로 바꾸지 않고 이 결과에서 정수 부분으로부터 x의 자릿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78자리 숫자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 그럼 두 번째,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코사인 45도, 즉 루트 2분의 1 그거의 25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그 로그 x는 25 곱하기 로그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역수꼴은 마이너스 지수였고 루트 2는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죠. 자, 요거 앞으로 보내버리면 그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5 곱하기 로그 2는 0.3010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해주면 그냥 이거 계산된 결과 쓸게요. 네, 지금 계산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3.7625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얘들아, 주어진 값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예쁜 거다 안 예쁜 거다? 안 예쁜 거죠. 왜요? 항상 로그의 값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의꼴로 바꿔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762란 얘기는 얘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고 소수 부분은 0.2375인 거죠. 우리가 보통 소수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있잖아. 이 뒤에서부터 1에서 얘를 빼는 거긴 하지만 뒤에서부터 빼는 게 아니라 얘가 자리 숫자가 9, 9,
9, 그 다음에 끝자리가 10이 되도록 만드는 숫자를 쓴 거였죠. 그러니까 9가 되려면 2, 3, 7, 마지막에 10 되려면 5가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0.2375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그 x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면 x는 뭐라고요?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던 거다. 요거였죠. 그쵸? 자,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항상 우리 식을 쓸 때는 주어진 값을 일단 x라고 놓고 식을 세우세요. 그럼 세 번째, x가 27의 100제곱에서 나누기 5의 200제곱이래요. 그럼 역시 이 숫자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로그를 씌워주면 그 로그 x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3의 300제곱 로그 씌웠으니까 300 곱하기 로그 3 0.477일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200 곱하기 로그 5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6990 이렇게 되고요. 실제 이 값을 계산해주면 주어진 식은 3.33 이렇게 나와요. 3.33. 자, 그러면 x는 일단 4자리 숫자인 건 알 수 있어. 그걸 알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이 0.33이라는 얘기는 0.33은 뭐야? 로그 2보다는 크죠? 이게 0.30이니까. 그 다음에 0.33은 로그 3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나오는 최고자리 숫자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의 개념이 조금 헷갈릴 거야. 왜 최고자리 숫자가 이 소수 부분과 연계된 건지 좀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앞부분 이론들 잘 살펴보면서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또 계속 헷갈리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최고자리 숫자, 처음 나온 숫자는 소수 부분이 어떤 두 값 사이에 있느냐 이걸로 따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계속 연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넘어가고 3-2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아 누워있지 말고 3-2번으로 가보자.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47의 100제곱은 168자리 숫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잠깐 밑줄 그어볼래요? 47의 100제곱을 구했더니만 자, 이것이 168자리 숫자다. 168자리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나타내는 한번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첫 번째는 주어진 숫자가 168자리 숫자라는 얘기는 그럼 이 47의 100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어. 168자리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죠? 10의 몇 제곱이야? 10의 167제곱이죠. 가장 작은 두 자리 숫자는 10의 1제곱이야. 가장 작은 세 자리 숫자는 100이니까 10의 2제곱이야. 세 자리 숫자는 10의 제곱. 그러니까 168자리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것은 10의 167제곱이고 이것은 이 값과 그럼 그 다음 수인 168제곱의 사이에 있는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얘는 167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로그를 씌웠으니까 100 곱하기 지수 앞으로 뺑긴 거고요. 로그 47. 그 다음에 168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로그의 값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100 곱하기 로그 47은 그러면 정수 부분이 167이 될 테니까, 그죠? 이 값 사이 숫자면 167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그러면 가우스 로그 47의 100제곱, 자, 요 값이 얼마다? 가우스 씌운 값이니까 167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자, 표현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우리는 문제 풀 때 둘 중 하나의 꼴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이야. 둘 중 하나의 꼴이야. 자, 문제에서 47의 100제곱이 168 자릿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둘 중 하나의 꼴로 바꿔서 식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떨 때 다음과 같이 범위에 대한 식을 쓰고 어떨 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의 꼴로 쓸 것이냐. 이 두 개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어떤 값을 구할 때 구체적인 값을 구할 때는요, 구체적인 값을 구할 때는 아래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그 소수 부분을 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를 만족하는 실제 그 x의 값을 구해야 된다거나, 또는 가나다, 조건 가나다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시오. 이런 뭔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의꼴로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범위에 대한 식이죠. 그냥 x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위에 거를 쓰면 돼. 그래서 얘는 범위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그 값을 구할 때는 요 아래 거를 써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꼭 정확히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가 둘 다 가능한데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꿨었지 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는 게, 풀면서 아, 이 문제는 이거다, 이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시영아, 자꾸 앞에서 자꾸 졸고 있으면 내가 집중이 안 돼. 자꾸 내가 헤매잖아, 말하다가. 정세요. 자, 이제 가볼게. 아,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 아,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47에 17제곱의 자릿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쓰면 될까? 자릿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릿수가 몇 자리 숫자냐? 그럼 얘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때는 다음과 같이 요 2번 꼴로 가는 게 맞겠죠.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의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x라고 놓고, 자, 똑같이 로그를 씌우는 거야. 로그를 씌우면 로그 x가 17 곱하기 로그 47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100분의 17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의 범위는 167 곱하기 100분의 17, 여기는 168 곱하기 100분의 17 해주면 되니까, 실제 그거를 직접 계산해주면 이게 28. 뭐 땡땡땡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똑같이 28. 땡땡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실제 계산하면.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28인 거니까 몇 자리 숫자인 거다? 29 자리 숫자인 거다 라는 걸 첫 번째 것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A의 50제곱을 구했더니만 걔가 정수 부분이 42 자리수래요.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50제곱을 구했더니만 걔가 소수 3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났는데, 우리 그럴 때 A 곱하기 B의 10제곱이
걔가 몇 자리 숫자인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역시 자릿수에 대한 문제는 범위를 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이 상황을 수식으로 나타낼 게 역시 뭐야? 범위에 대한 이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A 50제곱이 42제 숫자다. 아 뭐야?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40 몇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로그를 씌운 50 곱하기 로그 A가 그 다음에 4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의 마이너스 50제곱이 소수점 아래 3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의 숫자가 나타나면 여기보다 마이너스 36인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마이너스 50 곱하기 로그 B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B의 10제곱의 자릿수를 구하려면 이 값을 x라고 놓고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로그 x는 10 곱하기 로그 AB네요. 즉 로그 A 더하기 로그 B죠. 따라서 로그 A랑 로그 B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양변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는 50 곱하기 로그 B가 되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방향이 반대가 돼서 여기가 35, 방향이 반대가 돼서 여기가 36이다. 그러면 얘는 뭐일 거다? 20과 20을 더해서 5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했어. 76이죠. 걔를 5로 나누니까 얘는 5분의 76보다 한쪽에 등호 없으면 등호 없고, 역시 이쪽 범위도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눈 거 5분의 78이다. 그러면 얘가 몇 점 땡땡땡인 거야? 20 뭐죠? 5, 25 15점 땡땡땡이네요. 그러면 둘 다 15점 땡땡땡 사이값이니까 16 자릿수차인 거죠. 자, 자릿수에 대한 기본적 문제였고요. 다 기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기초 문제입니다. 3-3번. 이 문제 좀 중요하니까 3-3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3-3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기초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상용급 파트의 킬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는 로그 x의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로그 x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의꼴로 표현한다면 로그 x를, 그런데 로그 y라는 놈도 있어서 그럼 이 로그 y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낸다면 그 둘은 서로 다른 값이니까 n1, n2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1번. 그럼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이 같다면, 그러니까 이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 뭔 말이죠? 얘의 소수 부분은 알파잖아요. 이거의 소수 부분은 베타잖아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같다면, 자, 이거 두 개 어떻게 할까? 두 개를 빼죠. 빼면 뭐가 되니? 빼면은 알파 베타랑 같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또 지워지고 n1 빼기 n2가 되는데 어차피 n1도 정수고 n2도 정수니까 그냥 정수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러면 뭐다? 빼주면 뺀 값은 정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소수분이 같다는 말이 있으면 빼서 정수다를 이용해서 원래 값을 추정하거든. 다시 말하면 사실 이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역의 관계로 푼다고. 빼면 정수다를 이용할 거야. 그럼 빼면 정수가 되면 소수분이 같은 것도 맞니? 즉 이거 명제거든. 역이 성립하나요? 두 개를 뺐어요. 뺐더니 정수가 됐어.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같은 건가?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거
개념을 좀 약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따라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뺀값 정수고요. 두 개를 뺀 값이 정수면 소수 부분은 같은 거야. 그럼 두 번째, 2번.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1이래. 그럼 당연히 이 로그 x랑 로그 y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정수가 되는 건 맞잖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두 개를 더하면 정수가 된다고. 왜? n1 더하기 n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성립하나요? 성립해요. 아, 두 개를 더했더니 정수래요. 아, 얘랑 더했더니 정수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인 건가? 다시, 알파는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야. 베타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야. 자, 두 개를 더했더니 정수가 되었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항상 1이 되는 건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역을 이용해서 풀거든요. 더하면 정수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기 성립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어떤 조건을 갖다 놔야 돼? 단 소수 부분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갖다 놔야 돼.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돼. 그러니까 소수 부분 합이 1이란 말이 있으면 더한 값 정수인 것 중에 소수 부분이 0인 거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근데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면 사실 거의 다 맞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고요. 이 상황이 변형돼서 약간 더 복잡한 개념으로 나오거든. 근데 복잡하게 나온다더라도 소수 부분이 같다의 개념이면 소수 부분이 같은 개념이면 그때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빼면 정수인 거고 또는 빼면 정수면 소수 부분은 같은 거야. 이건 필중 조건인데 문제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발레들이 있는지, 즉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재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정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꼭 1이 아니라 어떤 문제는 뭐 특정한 상황이 돼서 소수 부분들의 합이 2가 되는 상황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합을 했을 때 정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면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재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1음 파트의 킬러 문제들을 접근하는 주의할 부분인 거야.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꼭 예외적 상황이 꼭 이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그거는 이따가 풀면서 얘기를 할게. 어쨌든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뺀값 정수, 소수 부분 합이 1이면 더한 값 정수, 단 소수 부분은 0이면 안 된다. 이 가장 기본 베이스고요. 자, 그러면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3-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3번. x의 범위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대요. 그러면 x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으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로그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겁니다 라고 일단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럴 수 있는데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x제곱과 and 로그 x분의 1에 이거의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었잖아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두 놈을 빼면은 그냥 정수인 거야.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그냥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정수야. 그러면 실제로 빼보자고요. 얘는 뭔데요? 2로그 x죠.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얘는 로그 x분의 1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3 로그 x인 건데 걔가 정수래요. 근데 로그 x의 범위는 이랬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3을 곱했으니까 3 곱하면 여기는 6과 9 사이 값인 거야. 근데 정수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야? 6 아니면 7 아니면 8인 거죠. 그래서 로그 x는 3분의 6, 3분의 7, 3분의 8. 그럼 x는 10의 3분의 6제곱, 10의 3분의 7제곱, 10의 3분의 8제곱 3개의 x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냥 무조건 역성립하는 필충 조건이었으니까 그냥 뺀값 정수다.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바로 얘가 정수가 되는 그런 x값들 추정해버리면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정답 나오는 기본 문제인 거죠. 자,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필수 예제이기 때문에 기본적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는 거고요. 분명히 나는 상용 로그에서의 킬러 문제는 이 파트가 더 조건이 변형된 꼴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형태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좀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이 중에 기본 문제에 대한 얘기,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 합이 1이다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요. 자, 상용 로그에 대한 실생활 문제 두 가지 파트를 얘기할게요. 실생활 문제는 지수, 로그, 상용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요. 그 패턴이 하나는 독립법이고요. 또 하나는 식이 주어져 있고 대입만 하면 정답 나오는 문제. 이 두 가지 파트인데 그게 여기서는 3-4번과 3-5번 두 가지죠. 독립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우리가 기본 정석에서 많이 계속 했었지만 한 번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기본적인 독립법칙은 이거였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게 기본 독립법칙이었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 a는 처음값이다. 처음값. r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비율이다.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 n은 횟수죠. 횟수. 그래서 이 독립법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 독립법이 의미하는 것은 처음값 A가 R의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n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n번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식이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독립법의 가장 기본 베이스 공식이었고 모든 독립법은 이 식의 형태에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독립법. 자, 그러면 3-4번 원금이 1억 원이다. 연이율은 1%다. 1% 100분의 1, 0.01이죠. 1년마다 복리로 20년 동안 예금했다면 원리합계를 구하라. 이게 문제니까 결국 뭔 말이니 처음값 A가 1억 원이었고 요 증가하는 비율 R이 0.01이라면
n이 20일 때, 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러면 식을 세우면 1억, 그냥 1억이라고 쓸게요.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1.01에 20년 후 20제곱이 되었더니 얼마입니까를 묻는 거니까 우리 그 얼마를 x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얼마를 어떻게 표현하는데 k 곱하기 1억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그 얼마입니까를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 1억은 그냥 다 약분해서 날려버리자고. 왜? 1.01에 20제곱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식을 세울 때 1억 1억 서로 날려버리고요.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난 계속 항상 구하는 값들을 그 구하는 지수 뭐 아까 했던 거 6의 100제곱 이런 값들을 다 x라고 놓고 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나중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그럼 로그 k는 이꼴 로그 씌우면 20 곱하기 로그 1.01 이렇게 되고요. 자, 문제에 친절하게 로그 1.01이 나와있죠. 0.0043이라고. 거기다가 20을 곱하면 0.0860 이렇게 나와요. 주어진 값 대입해주면. 그런데 0.0860이 또 친절하게 로그 1.22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 그러니까 얘는 로그 1.22이다. 그러니까 k가 1.2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1억 곱하기 1.22가 돼서 1억 2,200만 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식 세울 때 습관인데 이거는 그 방정식에 대한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A 이꼴 B에 대한 식으로 써서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 형태에서 이걸 구하고 싶으면 걔를 K라고 놓고 양변의 로그를 씌워줘야지만 마지막에 풀다가 본인이 푼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자승자박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씌우기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꼴 K다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 푸는 습관은 길러줬으면 좋겠고요. 자, 실생활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3-5번 3-5번 두 도시 A와 B의 인구가 아까 X랑 Y였고요. 쌀 소비량 S는 다음과 같은데요. K 곱하기 X의 알파제곱, Y의 1-알파제곱이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A가 21%, B가 10% 증가함에 따라서 쌀 소비량은 15%가 증가했는데 그럼 알파의 값을 구해보자. 단로그 1.1과 1.15의 값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통 기준연도가 주어지고 값이 바뀌는 문제들은 하나의 기준연도를 가지고 식을 세우고 다른 기준연도에 따라서 걔가 변화된 값을 표현하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랑 2016년도가 있지만 2008년도를 기준으로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08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08년도에 그 어떤 쌀에 대한 소비량식을 그냥 주어진 그냥 그 식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08년도는 그냥 S가 K 곱하기 X의 알파제곱 Y의 1-알파제곱 이렇게 놓자 이거죠. 그러면 16년도는 뭐가 되는 거야? S가 뭐가 되었다? 쌀 소비량이 15% 증가했다니까 이 S가 1.15S가 된 거죠. 15% 증가했다. 1 플러스 R 1.15S는 K 곱하기 X가 X 뭐였냐면은 H의 인구였고요. 인구는 21% 증가했으니까 X 대신에 1.21X를 써주면 되고요. B의 인구는 10% 증가했다. Y 대신에 1.1Y를 써주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S 대신에 왜 이게 이게 S니까 이 S 대신에 얘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S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주어진 식은 1.15 곱하기 S가 K 곱하기 X의 알파제곱 Y의 1-알파 제곱이고요. 이 좌변이죠. 우변은 K 곱하기 지수를 쪼개버리면 1.21의 알파제곱 X의 알파제곱 1.1의 1-알파제곱 Y의 1-알파제곱이다. 그러면 공통적인 거 지워주자. K, X알파, Y 1-알파, X알파, Y 1-알파 다 지워지고 나면 남는 식은 1.15고요. 우변은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그 우변은 1.1의 2알파랑 1-알파를 서로 지수끼리 곱하면 두 지수는 더하는 게 되고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1.15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1.1이다. 자, 문제 친절하게 로그 1.15랑 로그 1.1의 값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끝났다. 0.0607은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로그 1.1은 0.0414. 그러면 알파 더하기 1은 10, 100, 1000만 10, 100, 1000만 서로 곱해서 나누면 414분의 607이다. 그래서 1만 넘겨주면 알파의 값 나오네요. 자, 실생활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근데 막상 실생활 문제 나오면 신기하게 되게 이게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정답을 끝까지 추정해서 전부 다 맞출 수 있게끔 지금 연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절대. 예전에 어떤 이제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갑자기 팍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학 성적은 뭐 이렇게 찔끔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오른다고. 찔끔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오르는데 이 갑자기 팍 오르는 그 부분이 뭔가 하나의 습관이 고쳐지거나 뭔가를 딱 정말 강력하게 알 때 갑자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이런 실생활 파트예요. 이 실생활 파트는요, 계속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옛날부터 되게 두려워했던 부분일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갑자기 이러한 모든 실생활 문제가 전부 다 풀리기 시작할 거야.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고등 올라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그리고 풀 때, 숙제할 때 괜히 뭐 귀찮다라든가 또는 두려워라고 하면서 선생님 저 이런 거 못 풀어요 하면서 안 풀어오지 말도록 합니다. 무조건 푸시고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